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텐데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일수록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의 몸이 이렇게 뻣뻣해지고 굳어진다는 것은 몸의 유연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와 마음의 어떤 유연성도 함께 떨어지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몸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이완되는 훈련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회복시켜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의 시작은 이완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힐링의 시작은 이완부터다. 네. 그러면 내장기관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화도 안 되고 또 화장실도 배설도 잘 안 되고 손끝 발끝 뭐 차가워지고 막 이렇게 되죠. 이완은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술 후에 환자분들도 할 수 있고, 이완하면 사람들은 잠자는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숨이 나갑니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좀 받고 있는 그 정도로? 비법이에요. 네, 좀 부럽습니다. 턱은 살짝 기울이시고요. 오른팔이 무겁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완 명상을 안내하고 있는 정승혜라고 합니다. 젊어서 건강 때문에 명상과 요가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명상과 요가도 전공하고 그러면서 이완법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선생님, 요새는 정말 다양한 힐링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중년 여러분들을 위한 혹시 힐링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요즘 힐링 방법들로 뭐 명상, 뭐 요가, 또 기공이나 태극권, 아로마 관련되어서 뭐 마사지라든가 네. 또 이완법들도 있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힐링 방법들 가운데 이완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예, 명상을 일단 예를 들어 살펴보면, 명상을 하게 되면 먼저 몸이 이완된 뒤에 깊은 명상의 상태를 체험할 수 있고요. 요가 또한 송장 자세라든가 요가 니드라 같은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힐링의 시작은 이완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힐링의 시작은 이완부터다. 네. 그러면은 특히 우리 중년분들한테 이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의 시작이 이완인 점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힐링 방법 가운데 그래도 이완법이 매우 무리가 없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뭐 허리가 또는 무릎이 이렇게 해서 관절이 아프실 경우에 뭐 명상이든 요가든 뭐 태극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완은 그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술 후에 환자분들도 할 수 있고, 또 고혈압이나 뭐 당뇨 같은 이런 질환이 있을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법은 그런 무리가 되지 않게 중년, 중장년 분들에게 무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한번 이 이완법을 익혔다면
외부 도움 없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다소 무리하게 뭐 요가 동작을 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부드럽게 이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릴렉스하는 동작들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완이라고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완이라는 것을 신체 부위가 단단하게 유지되는 기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 내리기도 하고요. 또는 뻣뻣하게 이제 근육 같은 것들이 굳은 것이 네.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풀어지는 것을 또 이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뭐 이완을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과도한 불필요한 그 긴장 또는 힘이 풀어지는 것, 풀어지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과도한 긴장과 힘이 좀 편안하게 풀어지는 상태. 네. 정말 현대인들한테는 필요한 작업이 듣고 보니까 이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선생님 오늘 그 이완에 대한 어떤 OX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완이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편안한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떠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OX 퀴즈 4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네. 먼저 이완하면 사람들은 잠자는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완.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이완은 잠자는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앞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잠을 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잠을 자는 것은 몸이 휴식을 하는 것이고 이완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축 처지거나 늘어지는 것을 이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 또한 이완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이완으로 가는 과정이다. 네. 오히려 잘 이완이 되면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완은 긴장과 반대다. 네. 이거는 어떨까요? 그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긴장은 이완과 반대가 되고요. 그럼 집중과는 어떨까요? 집중과도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집중이 함께 했을 때 질 좋은 이완이 가능합니다. 집중이 함께할 때 질 좋은 이완이 된다. 네. 아무래도 몸의 감각을 살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집중력이 있으면 이완이 잘 되겠지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보다는 뭔가 잘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완에 훨씬 빠르게 효과적으로 도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완은 타고난 능력이다. 혹시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틀릴 것 같은데요. 훈련을 하면 뭔가 좀 더 나아지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어떡하죠? 틀리셨습니다. 네. 이완 능력은 타고납니다. 네.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은 생리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어서요. 적절한 방법을 이제 활용하면 그것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뭐 이런 기질적인 성향을 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조금 예민하시거나 섬세하신 분들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조금 반응하는 것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는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럴 분들은 또 이완을 조금 더 많이 연습하거나 또 접촉하실 수 있게끔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그냥 좀 무던하신 분들보다는 네. 긴장의 어떤 속도라든지 횟수가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대체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좀 더 쉽게 어떤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완 훈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예. 호흡을 가지고 하는 이완법, 호흡 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호흡은 저희 그 마음하고 긴장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화가 나면 어떨까요? 호흡이 좀 빠르고 거칠고 그렇죠. 네. 또 편안하면 호흡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길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호흡을 가지고 하는 이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세를 조금 편안하게 아, 네. 앉아 보실게요. 네. 이런 소파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 등을 이렇게 등받이에 기대시고 조금 편안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눈을 감으시고 잠시 해야 할 생각이나 걱정거리들은 바닥에 내려놓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합니다. 자, 왼손은 가슴 부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오른손은 배꼽 부위에 올려놔 주십시오. 자, 팔꿈치는 몸통에 붙여서 좀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숨이 나갑니다. 손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 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편안하게 숨이 나갑니다. 호흡은 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호흡을 하고 있지요. 그저 그 손을 통해서 그런 나의 호흡을 만나보십시오. 이제 양손을 배꼽 부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 복부가 살짝 부풀고 숨이 나갈 때 복부가 살짝 꺼지는 것을 손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예, 이제 하시던 명상 이완 천천히 마무리 하시고요. 자, 주먹을 한번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자, 목도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보시고요. 양손 깍지 끼셔서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실게요. 기지개 한번 펴면서 예, 눈 뜨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 잠깐 한 것 같은데 네. 너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오히려 요 이완 명상을 하고 나니까 뭐 졸리거나 정신이 이렇게 나른해지는 게 아니라 청명하게 맑아지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아주 소장님 아주 잘 반응하고 계신데요. 이완이 잘 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지금 조금 짧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거나 평상시 자주 애용하시는 기도문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요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옴이라는 소리를 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 같은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죠? 지금 저희가 문구를 네. 마음속으로 가볍게 되뇌이셨잖아요. 예,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불교 신자라서 학가모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되뇌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눈을 감고 석가모니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좀 여유 있게 다시 한번 석가모니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시는 거죠. 그럼 예. 주기부도문이 됐든 네. 천주님이 됐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단어를 호흡과 함께 이제 내실 때 되뇌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 허버트 벤슨의 이완 반응이랑 많이 비슷한데요. 네.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그걸 편안하게 하는 단어, 문구,
소리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선택하셔서 조용한 장소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또 호흡을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그 내쉬는 호흡에 그 소리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하실 때는 호흡을 좀 더 천천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으네요. 아마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지금은 이제 어떤 호흡과 어떤 단어의 이미지네이션을 이용한 네. 이완 명상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이완법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좀 좋아하고 대표적으로 꼽는 이완법이 한 3가지 정도 네.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허버트 벤슨의 이완법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네. 1970년대에 좀 개발이 되었고요. 1929년도에 미국의 제이콥슨 박사에 의해서 책으로 출간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 네. 그리고 1924년 독일에서 슐츠 박사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네.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지게 된 이완법이 있는데요. 그게 자율 이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3가지를 조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3가지 방법들은 물론 그 기간도 조금 오래됐지만 그 효과들이 연구 결과에서 입증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연구물도 쌓여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자율이완법이라는 네.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같이 해보는 시간 좀 갖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자율 이완 훈련법이란 게 네. 아우토겐 훈련법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아우토겐 트레이닝 혹은 줄여서 AT라고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건 유럽에서 좀 많이 이용된 이완 테크닉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좀 받고 있는 아, 그 정도로. 기법이에요. 네, 아. 좀 부럽습니다. 아,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네. 소개해 주신 그 3가지 이완법 중에서 네. 이제 독일에서 어떤 창시됐다라는 그 훈련법 대표적인 게 이제 아우토겐 트레이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의료보험까지 적용을 받고 있고 아, 네. 임상적으로 효과들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는 이제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테라피의 한 종류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런 아우토겐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예방 차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네. 받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예방 차원에서도 이 과정을 밟게 되면 예, 나중에 보험에서 환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부러운 법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한번 오늘은 재미있게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아우토겐 트레이닝 AT는 6 영역에서 그러니까 따뜻함, 무거움, 그다음에 호흡, 복부, 이마, 심장 6 영역에 이완 반응들을 유도해내는 표준 문구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문구를 사용해서 이 이완 반응들을 단계적으로 연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무거움의 단계, 무거움이라고 하는 그 이완감을 연습해 보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느끼는 어떤 긴장된 무거운 느낌을 이완할 수 있는 훈련법이라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신체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 네. 원래 팔 하나의 무게가 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팔이 무겁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긴장을 놓았을 때 이 팔의 무게를 직접 느낄 수가 있어서 이 이완의 시작을 무거움,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무거움 그러면 뭔가 무거운 걸 드는 것에서 네. 느끼는 그런 것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는 신체 무게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완되어 있을 때는 신체 각 부분의 어떤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네. 일례로 그 목욕을 가시면 네.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많이 몸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무겁다라고 느껴지시죠? 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선생님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반신욕하고 하는 것도 이완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네네. 네네. 예.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이완 방법들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무거움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이완 훈련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완법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세하고 네. 돌아오기라고 하는 행위를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자세와 알려드릴게요. 돌아오기. 네네. 자세는 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토긴에서 하는 자세는 빠른 자세를 보통 의자에 앉았을 때 취하는데요. 엉덩이를 조금 이렇게 의자에서 빼고 네, 등받이가 있는 의자입니다. 네. 네, 빼고 등받이에 등을 기댑니다. 약간 이렇게 뒤로 넘어갔죠. 예. 그럼 우리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안 좋은 자세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겠네요. 예, 약간 그렇습니다. 네. 다리랑 두 발과 무릎은 좀 적당히 벌리셔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네. 자, 그리고 턱은 살짝 가슴 쪽으로 숙이시고요. 네.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밑으로 가게 하셔서 네. 허벅지에 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눈을 감으시는 게 이 아우토겐 트레이닝에서의 자세입니다. 약간 뭔가 이렇게 축 늘어진 포즈 같은데요? 그렇죠. 네. 최대한 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긴장을 조금 줄인 상태로 앉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예, 이제 다시 돌아오기라는 걸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 몇 분 정도 한다든지 뭐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시범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완을 유도하는 문구 네. 그것을 한 6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오기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좀 이따 해주시면 되고. 네, 돌아오기를 먼저 네, 배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완을 다 끝낸 뒤에 돌아오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돌아오기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1단계 주먹을 쥐고 상체로 좀 세워주시고 가슴을 2, 3회 두드리고 네. 팔을 위로 뒤로 뻗고 주먹을 쥔 상태로요. 네. 2단계 크게 숨 쉬고 소리가 날 정도로 2, 3회 숨 쉬고 손을 눈 부위쯤 이렇게 내렸을 때 3단계 눈을 뜹니다. 네. 이게 돌아오기군요. 네. 네. 일상으로 분명하게 돌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긴장과 이완을 더 잘 이해하고 연습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중감, 네. 이완감을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제가 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한번 잘 봐주세요. 네. 예, 빠른 자세로 앉으시고 턱은 살짝 기울이시고요. 나는 편안하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무겁다.
나는 편안하다. 에서 돌아오기까지. 네,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선생님, 네. 이제 오른팔이 무겁다라고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팔, 왼팔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쪽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팔이 아마 오른팔일 겁니다. 그래서 네. 뇌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른팔의 무거움을 유도하게 되면 이게 뇌에서 사인을 받습니다. 아, 이완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뇌에서 다시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이 같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신체를 가지고 이완 문구를 하지만 그것이 뇌에서 다시 이완으로 받아들여서 몸 전체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네. 왼손잡이일 경우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또 아니면 이제 팔이 아닌 뭐 다리에 더 긴장이 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네. 목이나 이런 다른 신체 부위를 이제 혼자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이완 훈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왼손잡이들이 계십니다. 왼손잡이들은 왼팔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네. 예, 요거는 개인적으로 피드백 이렇게 드리면서 문구를 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요. 가령 뭐 무릎이나 다리 같은 데 더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우토겐에서는 이런 단계를 6단계를 다 밟아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몸 전체가 생리적으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시는 과정에서는 그냥 요 단계적인 요 과정을 쭉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6단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따뜻함, 네. 무거움, 그다음에 호흡, 복부, 이마, 심장 이 6 영역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팔은 그 6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희 1단계만 연습하신 거고요. 네. 요게 전체 6단계를 다 연습하실 때 보통 한 8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주에 한 단계씩 새로운 걸 배우시고 이렇게 누적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오늘 저희가 이제 무거움을 연습하셨으면 다음 주에는 따뜻함을 연습하시고 대신에 연습은 무거움과 따뜻함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신체 어떤 부위로 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일단 몸의 무거운 그 감각이 이제 연습이 된다라는 것은 몸의 긴장이, 근육의 긴장이 풀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혈관을 싸고 있던 근육도 느슨해지기 때문에 혈관도 같이 커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완의 메커니즘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은 주로 목이나 네. 어깨가 많이 긴장되고 이제 뻣뻣해지시잖아요. 네. 이 목이랑 어깨를 그러면은 이제 이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부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무거움 이렇게 연상하나요? 아닙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무거운 연습을 할 때 네. 오른팔을 가지고 저희가 이 과정 안에서는 연습을 하고요. 저희가 이 과정을 다 배우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응용 방법으로 그 이완 문구를 또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깨가 부드럽고 복부가 따뜻하다. 이렇게 하시면 어깨의 긴장을 많이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완 훈련법을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대부분들은 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실 수는 없고 네.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을 아셔야 되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아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약간 팔과 다리를 이용할 때는 네. 무거움 이런 식으로 되뇌이면서 네. 자신의 무게를 한번 인지해 보는 게 이완에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목과 어깨가 자주 굽고 그게 뻣뻣하신 분들은 네. 따뜻함, 부드러움, 목과 어깨에 있는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무거움에 대한 감각은 저희가 일상에서 몸이 무거워지고 나면 바로 이렇게 복귀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가령 뭐 다리가
다리 무거운 연습을 하면 다리가 이렇게 좀 정말 무거워져서 갑자기 걸음을 걷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해서 이 무거운 연습은 저희가 돌아오기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완을 연습하실 때 무리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따뜻한 감각이에요. 네. 그래서 어깨는 부드럽고 복부가 따뜻하다. 네. 뭐 어깨가 따뜻하다. 네. 이런 정도의 유도 문구, 이완 문구를 사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어깨가 부드럽고 복부가 따뜻하다. 그 이완 문구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언제 어느 때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때도 내가 마음속으로 가볍게 하시면 그렇죠. 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근데 겁니다. 아까 이제 돌아오기를 한 번만 더 조금 해볼까요? 네,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오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멘트를 넣어서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완이 다 되셨고 이완을 네. 다 끝내셨을 때 1단계 주먹을 쥐고 네. 주먹을 쥐실 때 엄지를 가운데 먼저 넣으시고 이렇게 지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세우고 가슴을 두드리고 팔을 위로 뒤로 뻗고 그 다음에 2단계 크게 숨을 쉽니다.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두세 번 심호흡하시고 손을 이렇게 천천히 내리다가 눈 펴고. 부위쯤 왔을 때 네. 3단계 눈을 활짝 뜹니다. 아, 네. 예, 팔을 이제 위로 뒤로 뻗으실 때는 가슴 근육을 조금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도 두드려주고 팔을 위로 뒤로 뻗어서 근육을 조금 더 자극을 주시면 네. 활기차게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완 훈련을 하면은 네. 어떤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저희가 화가 나면 스트레스 받은 몸이 어떻게 될까요? 네, 긴장되고 막 이렇게 그쵸. 굳죠. 예,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장도 막 뛰고 네. 박동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 같은데 어깨 같은데도 긴장하고 또 그러면 내장기관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화도 안 되고 또 화장실도 배설도 잘 안 되고 손끝 발끝 뭐 차가워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완은 이와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가 이렇게 활짝 열려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겠죠. 신진대사라는 것,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라든가 호흡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해지고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뇌도 어떨까요? 막 복잡했던 머리가 조금 진정이 되고 생각도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집중력이라든가 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일을 판단하거나 뭐 이런 의사결정 내리는 것들 이런 능력들도 조금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하고는 긴장과는 반대의 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몸과 마음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으네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잠 못 드는 밤.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정말 네. 더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 이완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자주 네.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좀 같이 해보셨던 호흡 이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단어나 문구에 집중하시면서 이완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복부 부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요? 네네. 네. 이거는 횡격막 호흡 연습하는 데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배꼽 부위 위에 책 한두 권 정도 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주무시면 의식을 호흡이나 복부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완이 되고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네. 저는 이제 쿠션을 좀 올려놓고 잡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쿠션이나 약간 무게감 있는 것을 복부에 올려놨을 때 네. 그러니까 이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보통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 생각들이 많아서 쉽게 잠드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낮에 있었던 일, 뭐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막 꼬리를 무는데 그럴 때 그 마음의 그 복잡한 것을 하나로 모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때 나의 주의를 배 위에 있는 쿠션에 모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겁기 때문에 복부가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손쉽게 마음을 여기 복부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태를 편안하게 어떤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을 하시면서요. 네네네. 아, 그럼 쿠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손바닥이나 뭐 손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우토겐 트레이닝에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유도하는 문구를 또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문구를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긴장이 풀어진다. 긴장이 풀어진다. 네, 긴장이 풀린다. 뭐 이렇게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긴장이 풀린다. 그 다음에 회복이 중요하다. 회복이 중요하다. 잠은 부차적이다. 아, 네. 회복이 중요하다. 잠은 부차적이다. 아, 네. 그걸 어떻게 하나요? 누워서 이제 좀 잠을 주무시려고 눈을 감고 나서 편안하게 호흡하시다가 그 문구를 그냥 가볍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긴장이 풀린다. 긴장이 풀린다. 이렇게 부드럽게 내면으로 속삭이듯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완이 되면서 잠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문구를 꼭 긴장이 풀린다 이렇게 안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편안해진다, 부드러워진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완의 문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우토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네. 거고, 내게 편안하고 또는 잠을 자게끔 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나 문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태의 어떤 그 문구들을 네. 되뇌인다 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그 예전에 저희 가게 문을 닫을 때 셔터를 내렸던 기억이 네, 있어요. 이렇게 네. 드르륵 소리가 나게 오늘 하루의 문을 닫는다, 셔터를 내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조금 이렇게 막 복잡했던 생각들이 좀 멎으면서 네. 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어떤 형편에 맞게 내가 마음에 드는 문구를 하나씩 정해두는 것도 네. 숙면에 도움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야만 해. 오늘 못 자면 어쩌지? 이런 걱정거리나 강박관념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외에도 혹시 일상에서 네. 우리가 이완의 어떤 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물 속에서 모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이완법이고요. 저희 많이 하시죠? 좋아하는 음악 또는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 듣는 것. 그것도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이완법 중에 하나이시고요. 이런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뭔가를 작업하시는 것들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정원 가꾸기라든가 뭐 뜨개질 또는 뭐 바느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완하시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동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좀 격한 운동은 말고 유산소 운동,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뭐 산책하기라든가 걷기라든가 조금 달리는 거, 또 자전거 타는 것 이런 것도 일상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이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뭐 많은 그 이완의 훈련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계속 이제 이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현대인들한테 긴장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라는 궁금증도 드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저희가 만약 긴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살아올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었고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그 긴장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신의 긴장을 이해하라.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긴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긴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긴장과 이완은 동전의 앞뒷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면이 없어도 그것은 유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산다라는 건 어쩌면 이 긴장과 이완이 균형 있게 같이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지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네. 조화로운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긴장이 없는 너무 이렇게 루즈한 삶도 우리가 네. 무기력해질 것 같고 네. 또 너무 긴장되어 있는 삶이 계속되다 보면 뭐 타이트해가지고 네. 불건강해질 것 같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적절한 긴장과 네, 편안한 이 이완이 함께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이완법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 때문에 저는 명상과 요가를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아, 긴장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이 이완법,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완법을 우연찮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을 이렇게 밟아가는데 어느 순간 명상의 깊은 상태랑 이 이완이 너무 닿아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유라카 이렇게 외칠 네. 정도로 반가웠는데 뭐냐 하면 저는 명상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명상의 깊이라든가 단계들이 그렇게 점진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안내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이완법은 너무너무 체계적인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데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목표했던 것들이 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깊은 명상에서 경험하는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명상을 안내하지만 이런 이완법 같은 체계를 가지고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서 배웠고 또 이런 기회도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해보시니까 네. 아, 효과를 직접 경험을 해보셨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잠잘 때 아우토겐 하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이 있을 때는 아침에 아우토겐을 딱 하고 이완을 하고 네.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되게 잘 써먹고 있어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네. 명상의 깊이나 단계를 어떤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저도 이제 명상을 같이 나눌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말고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오히려 이 이완법으로 체계적으로 그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건 부작용도 없이 네. 좋은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 아우토겐 이완법 같은 경우도 몸을 가지고 이완을 하지만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심리적인 것도 같이 변화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몸이 이완되었을 때 같이 마음도 이완이 되고 그런 효과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서 이 이완법을 깊게 하시면 명상을 하는 거와 비슷한 그 효과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가실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어떤 이완의 팁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 네. 저는
타고난 이완 본능을 깨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타고난 이완 본능을 깨워라.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거든요. 네. 그런데 단지 이제 살아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완하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이완 능력을 자주 경험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완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몸이 저절로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몸이 이완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엔 나 이완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도 질 좋은 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조금 자주 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네. 어떤 이완의 방법을 알아차리고 네. 자주 일상에서도 훈련하시라. 네네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으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로 온몸이 경직되거나 자주 굳는 분들에게는 아주 오늘 정말 유용한 팁들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유지하는 것은 젊고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밝고 건강한 생활 되길 바라봅니다.